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엿새 만에 재회하며 민생을 위한 당정 협력에 뜻을 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화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중학생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포항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구단 측은 김 감독과 계약을 전격 해지한 가운데 선수단 피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연다며 직원인 척 가짜 코인을 팔고 돈만 챙기는 사기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카카오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월 치러지는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당선이 확실한데 선거에 이기면 오는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예상대로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요. 하지만 유족들은 법안 수용을 촉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 공포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안, 즉 거부안이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릅니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고 특별조사위가 야당 편향적으로 꾸려질 수 있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본 겁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힘을 실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유도해서 제2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또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부정적 여론 역시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배상을 진행하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간 마련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이 바라는 건 거부권 행사와 지원책이 아니라 특별법을 하루빨리 공포해 진실을 규명하는 거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한 채의 역도 남기지 않도록 원인과 진실의 규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절실한 마음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야당도 윤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하고 또다시 거부권을 쓴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2번, 3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 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윤 대통령이 법안의 제의를 요구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언제까지 투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쌍특검법과 함께 쟁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갈등설이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엿새 만에 재회해 3시간 가까이 오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민생을 위해 당정이 협력하자고 일단 뜻을 모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월요일 점심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당 투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했습니다.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지 엿새 만에 재회입니다. 양측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여전한 가운데 20년 지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함께했습니다. 꽉 채운 2시간 식사에 집무실로 옮겨 37분간 티타임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당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주택과 교통 문제부터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재협상까지 다양한 민생 현안이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대응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 문제 등 갈등의 불씨가 됐던 민감한 화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대신해 브리핑에 나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로써 당정 갈등이 봉합됐다고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민생 문제를 위해서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오늘 만남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겨울 눈발 속 상징적인 악수에도 냉랭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다는 뒷말이 끊이질 않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만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웃으며 식사하고 밀도 높은 시간을 보냈지만 갈등의 불씨는 건드리지 않은 모양새여서 양측의 미묘한 긴장 관계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김 여사 문제 등 정작 민감한 현안은 언급되지 않으면서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잇따르는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의 총선 출사표에 공천을 둘러싼 잡음 역시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나희인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당 비대위 회의와 영입인재 환영식을 주재한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마친 뒤엔 당사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민생 현안 말고 당정 갈등의 뇌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공천 관련 논의가 없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신 받았습니다. 어떤 현안이든 수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당정 관계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민감한 현안마다 말을 아낀 윤 원내대표는 회동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지 묻자 평소 당정 협의 때와 다르지 않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 여사 논란에 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과 미리 교감하는 자리가 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양측 모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강조했던 한 위원장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견해차가 여전한 문제는 서로 대화를 피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대통령님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죠.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갈등의 또 다른 불씨인 총선 공천 역시 당이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공천 신청 접수 첫날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돼 온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의 기존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제 국정 경험과 공적인 네트워크를 살려서 뚝심 있게 일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의 강세 지역인 영남권에선 용산 참모 출신과 본격적인 경쟁 국면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천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해요? 공천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사천이라고 만드는 거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엿새 만에 다시 만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민감한 현안을 두고 대화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공천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현재 당정 관계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대표 선출 방식 등 선거제 개편 관련 입장을 이번 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지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고심하는 건데 병립형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준비라는 플랜 B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원내 지도부가 이번 주 안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지도부는 어떤 특정 안을 요구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당원 투표는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꺼리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먼저 방침을 정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소수 정당들과 함께 반윤연대 기치를 내걸 수 있지만 일부 의석수 양보에 위성정당 창당도 불가피합니다. 여당 주장대로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대선 공약 불이행에 야권 지지 기반인 시민사회로부터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역균형 안배를 거론하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얼마 전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병립형의 무게를 실었던 이재명 대표와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명실상부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심사를 할 것입니다.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입장을 정리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제 확정을 미루는 건 국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행 준연동형은 공수처법 처리가 간절했던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합해 탄생한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장고를 하는 이유가 민의를 선거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 당략과 이해득실 계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여당은 또 현 제도가 유지될 것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 준비를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크게 3개 세력으로 재편된 제3지대 그룹의 결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빅텐트 성사 여부에 따라 선거 구도 또한 크게 출렁일 전망인데 그만큼 이번 주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YTN 더 뉴스에 출연해 현재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첫째는 2,960만 원, 둘째는 3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출산 장려금을 포함하면 현금성 지원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등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다양한 노동 현안 의제를 두고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역대 노사정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장시간 근로회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에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로는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복귀를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자 어디 한 군데 큰 게 터져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연착륙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에서는 85조의 자금을 가지고 유동성이 돌아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장은 정상화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재구조화로 유도하는 게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조현 금융위원장은 홍콩 LG지수 연계 ELS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은행에서 ELS를 판매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는 질의에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ELS뿐 아니라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 위험하다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기업 카카오의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연다며 직원인 척 가짜 코인을 팔고 돈만 챙기는 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카카오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카카오 직원으로 보이는 명함이 SNS 프로필 사진에 올라와 있습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도 실제 본사 위치와 똑같습니다. 자신을 카카오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 비밀을 이야기해주는 듯 다음 달 말부터 카카오 공식 가상자산 거래소를 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빗썸에만 있는 종목이 있고 코인원에만 있는 종목이 있고 업비트에만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클립거래소는 그거 다 취급할 겁니다. 그 승인도 다 났고요. 한국에 있는 현물거래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게 오픈이 될 거예요. 이 남성은 카카오 본사의 목표가 기존 거래소의 고객을 빼앗는 것이라며 서둘러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식으로 문을 열기 전 계약한 고객에게만 코인 할인 혜택이나 무료 코인을 준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에서 실제 제공되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클립으로 코인을 보내준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저희가 넣어놓은 카카오 본사에서 만들어놓은 클립으로 진행을 하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나와요. 카카오 망합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칭범들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미리 홍보한 코인을 보내줬는데 이 역시 실제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였습니다. 해당 코인은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현재 카카오 지갑에서 차단된 상태입니다. 리플 모양 그대로 두고 뭐 다른 거 없으니까 진짜 리플인가 보다. 그런데 또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이건 스캠이나 미싱일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이제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캡처해서 이제 그 사기꾼한테 보내주니까 그 뒤로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서울, 강남, 충북, 음성 등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체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의 계열사 그라운드X는 자사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구매를 유도하는 코인 스캠이 기승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 가상자산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본사 사칭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청각장애인 커플이 남성 2명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도 청각장애가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금품갈취와 폭행 그리고 성범죄 혐의까지 포착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둔 A씨는 딸이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은 얼굴과 팔, 옆구리 등 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딸은 A씨에게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인 남성 2명이 자신과 남자친구를 수시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잠을 안 재우거나 무릎을 꿇고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떠넘기고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팔아치우는 등 5천만 원 넘게 갈취했고 강제로 혼인신고까지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11월 7일인가 혼인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신원, 대출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닌가 언뜻 들더라고요.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가해자들이 딸과 딸 남자친구를 장기간 학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들 회유와 협박에 고소를 취하했는데 범행이 다시 이어졌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너무 무서워 저항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나이에 비해 인지 능력이나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 조만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걔네들 자는 틈을 타서 도망쳐 나왔대요. 걔네들이 택시 타고 와서 기다렸다가 도로 잡아간 상황. 경찰은 폭행과 갈취 혐의로 가해자들이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성범죄까지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건데 두 사람이 구속될지 여부는 오늘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인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동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후원하는 커피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모두 합쳐 억대에 달하는 뒷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커피 업체는 2022년 8월 기아 타이거즈와 후원사 계약을 맺은 후 홈런존으로 타구를 넘긴 선수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업체가 후원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뒷돈을 받고 개입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장 전 단장이 현재 LG 트윈스 포수인 박동원 선수와 연장계약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장 전 단장은 금품 요구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구단 측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장 전 단장을 해임했고 KBO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장 전 단장뿐 아니라 김 전 감독의 금품 수수 정황까지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됐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1983년 산미 슈퍼스타즈 고 김진영 감독이 경기 도중 심판을 폭행해 구속된 적이 있지만 개인 비리 혐의로 프로야구 감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하고 핵 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32령의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미사일들이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하면서도 비행 거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비행 시간이 크게 과장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2발이 7,400여 초, 2시간가량 비행했다고 주장해서 비행 거리가 2,000km가량으로 추정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핵 추진 잠수함 관련 동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이미 건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초 김정은 위원장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핵 잠수함 설계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힌 겁니다. 2년여가 지난 지난해 9월에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며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의 힘을 상징하게 되고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순항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 김군옥 영웅함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3년 전 핵추진 잠수함 설계가 끝났다던 김 위원장의 발언이 이번엔 핵 잠수함 건조 사업도 파악했다로 바뀌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이미 건조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9년 3,000톤급 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한 지 4년 만인 지난해 김군옥 영웅함을 선보였듯이 조만간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모습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존 잠수함에서는 전술핵 탑재용 전략 순항 미사일 SLCM의 시험 발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군옥함 관련하여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수리나 보완 이런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 보충을 위해 하루 2번 이상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수중에서 무한 작전이 가능해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에 핵무기까지 탑재하는 전략핵 잠수함 SSBN을 구축할 경우 한미일 3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으로 균형을 맞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오는 3월 치러지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 후보로 푸틴 대통령이 공식 등록을 마쳤습니다. 올해 71살인 푸틴은 지지율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당선이 확실한데 선거에 이기면 오는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오는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푸틴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Кто за? Кто против? Кто воздержался? Принято единогласно. 푸틴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권자 31만 5천 명의 지지 서명을 냈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전국 40개 지역에서 30만 명 이상, 31만 5천 명 이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만장일치로 등록이 확정된 뒤 푸틴 대통령 선거본부에 인증서가 교부됐습니다. Конечно, большая честь получить, а затем передать удостоверение кандидата в президен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у Владимировичу. 러시아 선관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후보 명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출마할 후보가 33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자유민주당과 공산당 등은 이미 후보를 확정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에 이르고 있어서 당선은 확실하다는 게 대체적 예측입니다. 지난 2000년 선거에서 첫 승리를 거둔 푸틴 대통령은 총리를 맡았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빼고 4번의 대선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당선되면 오는 2030년까지 권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해 적용 중인 경제 제재를 6개월간 연장한다고 현지 시간 29일 밝혔습니다. EU 이사회는 이날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행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재는 오는 7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EU는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인 다음 달 24일 채택을 목표로 13차 신규 제재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목사들이 휴전을 촉구하고 나서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가자지구 건물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숨졌습니다. عمارة عبارة عن 3 طوابق فيها نازحين ما يقارب من 70 ل 80 نفر زي ما انت شايف الدار عبارة عن ركام. 이처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옥류된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m here today first and foremost to demand the immediate release of the hostages. The other thing that we really want is for the whole government to resign. That's what most Israelis want. That's what everyone here wants. Our government is a total failure, and we want elections as soon as possible. 이런 가운데 미국 흑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가자 지구 휴전을 촉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중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흑인 목사들은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의 석방과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점령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교회 연설에 앞서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I understand their passion, and I've been quietly working with the Israeli government to get them to reduce and significantly get out of Gaza.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목사들과 신도들은 이스라엘에 치우친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에 실망해 지지를 접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차별이나 억압을 받고 있는 미국 흑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에 강한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고심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 회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민생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당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선 주택과 교통 현안, 최근 잇따른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재협상 등도 논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오찬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나 최근 갈등을 표출한 당정관계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회동에 함께 참석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초청하는 형식으로 만남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을 말 못할 밀실회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민생을 핑계로 무려 2시간 40분 가까운 회동을 진행했지만 정작 나온 내용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후보자 공천 신청이 시작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언했던 운동권 심판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 간 프레임 경쟁도 선명해지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뜻하는 민주당 내 86 운동권과 정면 승부를 펼치겠다며 인지도를 갖춘 국민의힘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 태영호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찌감치 86 운동권 청산을 전면에 내건 당 전략에 맞춰 민주당 주요 인사 지역구마다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사천 논란에도 운동권 심판에서만큼은 특정 후보 띄우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문제를 부각하며 연일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당정 갈등으로까지 번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총선용 이슈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저울질하는 이유도 이 같은 속내가 깔린 거란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이후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지는 않다, 어떤 비판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로 180도 돌아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야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김 여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조사 자체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고, 아직 조사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권익위 입장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퇴장하며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사례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낸다고 하게 되면 그건 국가 기속이 돼갖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김정숙 여사 명품 옷, 기금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명해진 프레임 경쟁 속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여야의 기싸움은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가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지니게 됐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 대표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제 피의자 A군의 서울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을 확보했고 포렌식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범행 동기나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는 섣부르다며 A군 부모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군의 과거 행적과 또 성향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연초부터 잇따른 정치인 피습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변보호 강화 전담 조직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경찰청과 각 정당 간의 TF를 꾸려서 위험 상황을 공유하고 사전 순찰도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까지 연이어 터진 정치인 피습 사건에 집권 여당과 경찰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공개 활동이 늘어나고 주요 정치인을 향한 범죄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겁니다. 분위기 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에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지 않으면 모방 범죄 발생 등 유사 범죄 증가로 치안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청과 각 정당 사이에 신변 보호 강화 TF를 만들어 위험 상황을 미리 공유하고 범죄 우려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인력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협박글 집중 모니터링도 우선 대책으로 거론됐습니다. 주요 정치인에 대한 전담 신변 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동대 중에 전담 경호부대를 편성해서 상황에 맞는 치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실효성 확보 여부입니다. 대선과 달리 다가오는 총선은 여야 후보만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전국 수백 수천 명 규모에 달해 일단 경호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또 각 후보 입장에선 범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권자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피하기도 어렵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기본 경호 원칙은 안전이기 때문에 되도록 유권자와 띄워놓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상호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일각에선 정치권 인사에 대한 집중 경우가 또 다른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력의 한계는 일반 민생 치안을 결국은 정치 신변 보호로 돌리게 되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 괴는 이런 형식의 문제가 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정치인 피습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서로를 적대시하는 증오와 혐오의 정치 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치권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발인인 민주당은 사건의 본류인 민원사주 의혹 수사가 민원인 정보 유출 수사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한 민주당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24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사안의 본류인 민원사주 의혹 수사가 이후 제기된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수사보다 더디다며 수사 공정성의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공익신고자 색출은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청부민원 장본인 류희림 위원장은 압수수색은커녕 이제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특정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방심위 내부에서 셀프 심의로 인한 이해 충돌 문제까지 제기됐지만 이를 묵살하고 직접 심의 징계에 참여해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 위원장 취임 이후 정부 비판 보도 관련 제재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류 위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석 달 동안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는 월 평균 7건으로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높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 등을 이유로 의결한 징계가 90%에 달하는데 절반에 못 미쳤던 과거에 비해 이 역시 대폭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 정부 비판을 다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방심위의 어떤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정부 비판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 또는 정부의 비판의 어떤 재갈을 물리는. 류 위원장이 의뢰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청은 앞서 방심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에 제보자 신원 특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접수된 두 고발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팀장급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노조가 보복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팀장급 자리 27개 가운데 3분의 1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성명을 내고 가짜뉴스 시민전담센터 출범에 대해 의견서를 낸 팀장 11명 가운데 7명이 보직을 박탈당했다면서 보복 인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충북 진천에 국도를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실려있던 유리가 깨져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또 충남 천안에선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투명한 알갱이가 뒤덮였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알갱이를 퍼내느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면서 실려있던 유리가 깨진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습 작업 때문에 도로가 통제되며 2시간 가까이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승용차 뒷바퀴가 어그러질 정도로 후면부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인근에 넘어진 화물차에서는 곡물이 잔뜩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전남 나주시 동수동에 있는 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강진군 칠량면에선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6명은 경상입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직진하던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강동구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추돌하고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다가구 주택 창문 사이로 비집고 나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온통 그을린 내부에선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울 시흥동에 있는 5층짜리 다가구 주택 4층에서 난 불로 2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삼겹살을 조리하다가 잠이 든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 안이 새카맣게 그을렸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고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1월 30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인데요. 여당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며 힘을 실은 만큼 이번에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번째 제2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을 받는 가운데 오늘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후보자 면접과 컷오프, 또 전략공천의 지역 발표 시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253개 지역구의 후보를 어떻게 배치할지 전략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는 윤 대통령과 이건사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후원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이 기아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예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경남 거제시에 희귀식물인 덩굴 온나무가 자생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5월에서 9월 특정 도서 정밀 조사를 한 결과 경남 거제시에 있는 무인도에서 덩굴 온나무 집단 군락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덩굴 온나무는 해발 15m 안팎 해안 저지대에 있는 바위와 안반을 중심으로 군락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에 서식하는 유일한 덩굴성 온나무인 덩굴 온나무는 전남 여수시, 광도와 백도 등 일부 섬에만 분포합니다. 제주 바다에서 버려진 어구에 걸린 채 발견된 새끼 남방 큰돌고래를 구조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양환경단체와 해양동물 생태보존연구소 등이 꾸린 제주돌고래 긴급구조단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새끼 남방 큰돌고래 종다리의 몸에 감긴 그물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애플뮤직이 클래식 음악에 특화된 앱 애플뮤직 클래시컬을 한국에 론칭했습니다. 조너선 그루버 애플뮤직 클래시컬 총괄은 기자 간담회에서 수년간의 작업을 통해 클래식 고유의 레퍼토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했다며 이번에 론칭한 앱은 모든 작품의 작곡가와 지휘자, 악기, 시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그래미닷컴이 올해 주목할 만한 K-팝 신인 그룹 11팀을 꼽았습니다. 그래미닷컴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주목해야 할 K-팝 신인 11팀을 발표하며 K-팝 세계에 신선함을 안겨줄 새로운 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명단에는 YG에서 7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SM의 보이그룹 라이즈, 하이브 소속 보이즈 넥스트도어와 투어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룹 세븐틴이 한국과 일본 대형 공연장에서 앙코르 투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세븐틴이 한국과 일본 세 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앙코르 투어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오는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 5월 25일부터 26일 가나가와 니산 스타디움 순으로 진행됩니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스타 카밀라 발리에바가 금지 약물 사용이 인정돼 4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그가 속한 러시아 대표팀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도 무효 처리됐습니다.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는 성명을 통해 발리에바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심리한 결과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하고 4년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추위가 풀리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광주와 경북의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8도, 강릉 영하 1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부산 1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